여러분, 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일대 석사, 박사 오디션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원래는 미국 음대 석사 오디션 따로, 박사 오디션 따로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석사는 제가 예일만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일대 박사 과정은 오디션이 굉장히 절차가 많아서 이렇게 예일 먼저 들려드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제가 2부로 찾아뵐게요. 제가 2017년 당시 오디션을 봤을 때는요. 정보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2017년에 석사과정 오디션을 봤고요. 1월 중순에 1차 합격 통보를 받고 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잡고 반주자들을 컨택을 했었어요. 숙소는 학교에서 연계해서 할인을 해주는 호텔이 있어서 그쪽으로 잡았고요. 일정은 오디션 보기 한 4일 정도 전에 가서 미리 반주자 리허설을 하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짰어요. 사실 저는 반주자 구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출국하기 한 일주일 정도 전까지 반주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제 레파토리가 워낙 흔치 않은 레파토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반주해주시는 분이 거의 다 학생분들이셨고, 또 오디션 시즌이라 너무 바쁘셔서 계속 거절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반주자 한 분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이게 도저히 오디션을 할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반주자분께서 교수님들께 컨택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고, 교수님들 중 한 분께서 그 당시 계시던 반주과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오디션 바로 전날 리허설을 하고 오디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디션을 보러 가셔서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바로바로 학교 측에 연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오디션 당일 1시간 정도 전에 가서 체크인을 했고요. 오디션 시간 한 45분 정도 전에 어시스턴트 분이 웜업을 할 수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오디션 시간 한 15분 정도 전에는 그 오디션을 보는 방 앞으로 가서 대기를 했고요. 오디션 시간이 되니까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 한 분께서 무슨 곡을 먼저 연주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던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카덴자는 제가 작곡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갔던 모든 오디션에서 교수님들께서 첫 곡은 제가 고르게 해주셨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디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슨 곡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정도는 마음속으로 정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 오디션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석사 때도 박사 때도 큰 실수가 하나씩은 있었고요. 하지만 전 레파토리를 짤 때부터 굉장히 전략적으로 내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음악적인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레파토리로 준비를 했고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장점을 보여주고 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서 그런 점이 교수님들께 어필이 되고 또 좋게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박사 오디션입니다. 저는 박사 과정 오디션을 2019년에 봤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점과는 정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실 박사 시험 오디션 자체는 석사 시험이랑 과정이 같아요. 실기 시험 레파토리도 거의 겹치고요.
대신 박사 시험은 필기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첫째 날에는요, 청음, 오디션, 그리고 외국어 시험을 치고요. 둘째 날에는 히스토리 시험, 그리고 피아노 시험을 봅니다. 1부 청음 시험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음 시험은 1시간 안에 치러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듣고 받아 적는 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정말 평범하게 멜로디를 적고 화성을 받아 적는 것도 있었고 무조음악 멜로디를 받아 적는 것도 있었고요. 바흐의 코랄 악보를 주면서 일부러 틀린 음들을 몇 개 넣어서 틀린 음들을 찾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두 번째 시험인 오디션은 아까 말했듯이 석사랑 동일하고요. 세 번째 시험인 외국어 시험은 저는 치를 필요가 없었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은 치를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혹시 외국어 시험을 보셔야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어 시험을 봤던 친구들 하나같이 정말 쉬웠다고 하고 시험 내용은 그냥 위키피디아 페이지 하나를 주고 번역을 하라고 한대요. 사전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날에는 히스토리 시험과 키보드 시험이 있는데 히스토리 시험은 4파트로 나눠져서 각각 1시간씩 총 4시간 동안 치러집니다. 각각 파트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는 Score and Listening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음악을 듣고 그리고 보고 어떤 작곡가가 썼는지 어느 연도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적는 그런 시험이에요. Listening 5곡, Score 5곡, 총 10곡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General Knowledge입니다. 말 그대로 음악사의 전반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파트가 또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Term, Document, Repertoire, 그리고 Composer, 마지막으로 Essay 이렇게 5개 파트가 있습니다. 첫 세 파트는 굉장히 비슷해요. 음악사에서 중요한 Term, Document, Repertoire를 딱 주고 설명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작곡가가 이 단어들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음악적인 예시는 뭔지를 적으라고 해요. 컴포저, 작곡가 파트는요. 작곡가 이름을 주면서 이 작곡가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고요. 5번째 에세이는 토픽을 하나 주면서 1750년대 이전 그리고 1750에서 1900년대 1900년대 이후에 음악적 예시를 하나씩 꼽으면서 에세이를 쓰는 그런 문제예요. 이 모든 걸 1시간 안에 적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General Knowledge까지 치고 나면 점심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엔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인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조성음악을 분석하고요. 네 번째는 무조음악을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분석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넉넉하게 주고 악보를 주면서 이게 누구 건지 정보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시험 중에 2번 들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저 단순하게 음악 분석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페이퍼를 쓸 수 있는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합격하고 나서 교수님께 상담하러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4시간에 걸친 히스토리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키보드 시험을 사인업을 하라 그래요. 보통 거의 1시간, 2시간 뒤에 치러지고요. 키보드 시험은 사실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5살 이후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구 조건도 악기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또 시험 감독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너무 나이스하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잘 치른 기억이 납니다. 제 전공인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요. 준비된 곡 하나,
그리고 초균 2개를 하면 됐고요. 저는 쇼팽의 프렐류드 4번을 준비해 갔어요. 쇼팽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4번은 정말 쉽습니다. 준비된 곡을 반 정도 치니까 교수님께서 그만 쳐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초견할 곡을 주셨고요. 첫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오른손 왼손 단선율 치는 거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이 테너 클래프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른 클래프들 읽는 걸 연습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흐의 코럴 같은 걸 주고 치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 다 칠 필요는 없었고요. 자, 이렇게 무사히 박사 시험을 치렀고요. 저는 3월 중순 약 이틀간에 걸쳐서 제가 오디션을 봤었던 모든 학교들에게서 결과가 통보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오퍼였던 예일을 선택을 해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됐고요. 2부에서는 제가 박사 오디션을 봤던 다른 학교들 노스웨스턴, 라이스, 이스트만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 후기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란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